안녕하세요. 차린쿠킹의 김수영입니다. 오늘은 브로콜리와 새우살을 넣은 무침을 만들 거고요. 브로콜리가 사실은 영양이 굉장히 풍부해요. 칼슘, 철분, 미네랄, 비타민C가 매우 많은데 아이들이 잘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철분이 많은 식품은 특유의 냄새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 특유의 냄새를 없애면서 브로콜리를 브로콜리답지 않게 맛있게 먹는 방법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은 브로콜리 요리하실 때 어떻게 세척하면 좋아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세척하는 방법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밑둥을 좀 잘라주시고요. 사실은 영양소가 이 밑둥에 더 많긴 한데 너무 수분이 마르거나 그러면 딱딱해요. 식감이 좋지 않고 식이섬유가 강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빼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가닥가닥 붙어 있어요. 요거를 하나씩 떼주세요. 요거는 손으로 떼주셔도 되고 이제 너무 두꺼운 거는 칼로 잘라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잘랐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자른 거에다가 제가 소금, 천일염이에요. 천일염을 좀 뿌리십니다. 절이는 건 아니고요. 뿌리고 물을 붓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세척해 주시면 요 사이사이에 있던 이물질도 제거되면서 이제 혹시라도 남아있을 좋지 않은 냄새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끓는 물에 데치기 전에 한번 요리하실 수 있죠. 자, 이렇게 세척한 거를 이제 끓는 물에다가 넣어서 초록색이 진해지도록 데치는데 저희가 오늘은 급식에서 아이들이 먹지 않는 브로콜리를 나물처럼 맛있게 먹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늘은 브로콜리를 평소에 데쳐 드시는 것보다 좀 더 데치셔야 돼요. 그래서 나물이 좀 더 부드럽다라고 느낌이 올라올 정도로 좀 데쳐 주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다가 소금을 넣습니다. 그리고 브로콜리를 넣습니다. 자, 이때 이제 브로콜리가 좀 너무 두꺼운 아이들은 서로 익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럴 때는 좀 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굵기를 대부분 비슷한 크기로 잘라서 넣어주시면 좋아요. 자, 브로콜리를 끓는 물에서 꺼내실 때는 옆에 찬물을 준비하셨다가 바로 담그지 않으면 이게 시간이 조금 오버되면 얘가 바로 노란색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찬물에 담굽니다. 여기다 이제 옮깁니다. 찬물에서 건지셔가지고 물기를 조금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짜다 보면은 평소보다 브로콜리가 조금 더 데쳐졌구나 라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래야지 나물로 먹었을 때 맛있습니다. 자, 도마에 놓고요. 좀 크잖아요. 조각들이 보시면 이렇게 크잖아요. 요대로 절대 먹지 않습니다. 얘네가 브로콜리인지 아닌지를 감춰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자릅니다. 그런데 데치기 전에 자르면 좋은데 왜 데친 다음에 자를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물론 얘가 좋은 영양소도 많이 갖고 있지만 끓는 물에 데칠 때 너무 잘라서 데치면 갖고 있는 영양소가 많이 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가능하면 데친 이후에 잘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밑둥을 쓰실 경우에는 밑둥은 잘게 잘라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얼추 브로콜리 같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죠. 이렇게 잘랐죠? 물기가 혹시 남아있으면 조금만 더 뺄게요. 너무 완전히 빼버리면 이게 너무 퍽퍽하니까 이 정도만. 자, 이제 저는 새우를 데칠 건데요. 요 새우는 저희가 지금 브로콜리 데친 물에다가 데칠 거예요. 일반 물에 삶는 것보다 이렇게 뭔가를 데쳤던 채소를 데쳤던 물에 삶으시면 새우의 비린맛도 잡아주고 조금 더 영양적으로 좋은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저는 조금 전에 제가 브로콜리를 데치기 전에 이미 세척을 한 상태에서 소독을 한 상태에서 데쳤어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물을 쓰지 마시고요. 소독을 해서 세척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은 이 물을 쓰셔도 되고요. 포인트는 그다음에 새우는 단백질이 90%가 넘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이 많은 아이들을 데칠 때는 이렇게 팔팔 끓는 물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불을 줄입니다. 중불로 줄여요. 그래서 최대한 가라앉았을 때 그때 데치셔야 새우가 수분감도 있으면서 촉촉하고 훨씬 더 맛이 좋습니다. 식감도 좋고요. 이렇게 잦아들었을 때 새우를 넣습니다. 그냥 이렇게 도마에 놓고요. 예쁘게 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좀 짧게 잘라준다. 이렇게
그냥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제가 준비를 좀 했고요. 이렇게 놔뒀으면 새우는 새우대로 브로콜리는 브로콜리대로 따로따로 양념을 좀 할 거예요. 그렇게 따로따로 양념하는 이유는 브로콜리가 갖고 있는 맛을 감추는 거예요. 고소한 맛으로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깨하고 참기름을 넣고 양념을 할 거고요. 또 새우는 새우대로 해산물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얘도 고소한 맛으로 감춥니다. 그러면 훨씬 나물이 맛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나물을 할 때 꼭 넣는 거예요. 꿀이에요, 꿀. 설탕을 물론 넣으셔도 되는데 조금 더 건강적으로도 생각하고요. 이제 나물에 저희는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약간의 단맛을 넣는데 이렇게 천연당을 넣어주시면요 훨씬 더 나물이 맛있습니다. 참기름 넣으시고요. 요건 소금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꿀입니다. 네. 그리고 반드시 전체가 잘 섞이게 섞어줍니다.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간이 골고루 잘 배어요. 브로콜리 데쳐놓은 거를 넣습니다. 그래서 잘 버무려줍니다. 뭐 나물 무치는 거는 저보다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특히나 나물류는 조금 힘을 주셔서 무쳐야 속으로 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거 무칠 때보다는 간을 조금 더 해야 시간이 지나면서 속으로 간이 들면서 딱 간이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브로콜리는 따로 놔뒀고요. 요 옆에다가 저는 그냥 바로 새우도 무쳐볼게요. 얘도 똑같아요. 저는 근데 새우는 제가 통깨를 엄청 많이 넣었죠. 요거를 넣으면 얘가 전체적으로 감싸가지고 고소한 맛이 더 올라와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그냥 바로 넣을게요. 그리고 여기다도 약간의 참기름을 넣으시고요. 해산물은 해산물 자체에 짠맛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는 소금 간을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잘 섞고 새우를 넣습니다. 자, 그러면 새우가 참기름과 깨의 고소한 맛으로 코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맛이 좋아져요. 자, 이렇게 무치면 이게 새우인지 깨 버무리인지 잘 모를 정도로 굉장히 깨가 많이 묻어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브로콜리를 옮겨가면서 깨가 같이 서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훨씬 더 맛있고 고소한 맛을 더 살려주는 방법입니다. 자, 요거를 여기다 섞습니다. 들어갑니다. 자, 들어갑니다. 깨는 남기지 마시고 모두 다. 자, 이렇게 됐으면 대부분은 이렇게 나가야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또 전체적으로 양념을 섞어야 조화롭게 맛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요 한쪽을 약간 비우신 다음에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여기다도 참기름을 약간 넣어주시고요. 여기다도 약간의 꿀이에요. 전체적으로 섞이기 때문에 넣습니다. 그래서 먼저 섞은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섞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브로콜리나 새우를 드실 때 전체적으로 너무 고소하다. 깨가 막 왜냐면 부셔서 넣은 게 아니고 통깨를 넣었기 때문에 씹으면서 이 안에서 바삭바삭하고 고소한 맛이 같이 올라오고요. 또 참기름이랑 이런 소금 간을 각각 따로따로 해서 재료가 갖고 있는 맛은 살리긴 하지만 좋지 않은 냄새들은 기름과 통깨가 다 감싸줬기 때문에 이렇게 먹게 되면은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먹을 수 있습니다.